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일간에 걸쳐서 제가 전자노브 프레임워크하고 마리아DB를 이용해서 게시판 만들기 강좌를 만들고 왔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코드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저희가 10일 동안 개발한 게 어떤 건지 쭉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11일차 어제 저희가 했던 그 게시판 JSP로 만드는 코딩은 특별히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때는 그러니까 요새 코딩 환경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참조를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중요한 거는 어저께도 설명했다시피 주고받는 거, 데이터는 주고받는 거다. 그것만 잘 파악하시면 코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전자정보 프레임워크 최신본을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거브 프레임워크에서 스타트에서 뉴 웹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보드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 example 자바 소스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스프링, 메시지, SQL맵 이런 구조들이 디폴트로 생기고, 로고도 이렇게 생기고 다 생깁니다. 이 리소스 밑에 있는 이 리소스 밑에 이거브 프레임워크 밑에 이 스프링 안에 있는 이 XML 파일들은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잘 보시면 커먼에는 지금 보시면 디폴트로 선언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멀티파트 리졸버가 선언이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첨부 파일입니다. 첨부 파일. 근데 이거를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저도 아직 따져보진 않아서 얘가 실제로 사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서블릿단에도 사용이 될 거는 같습니다. 얘가. 예. 그리고 데이터 소스는 실제 저희가 DB를 컨트롤하는 접속 정보를 갖고 있는 게 데이터 소스예요. 원래는 샘플을 깔면 얘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메모리 DB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MySQL이나 또는 마리아DB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원래는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걸 풀었죠. 그래서 마리아DB 드라이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연결 정보를 설정하고, 패스워드하고 계정을 이렇게 놓고 데이터 소스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ID 제너레이션 하는 그 방식을 정의한 건데, 얘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닫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매퍼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매퍼는 매퍼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곳으로서 보시면 SQL 맵에 example 밑에 매퍼스를 다 사용하는 거죠. 보시면 SQL 맵에 example 밑에 매퍼 밑에 있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쿼리는 여기다 넣어놓으시면, 매퍼스 밑에다 넣어놓으시면 다 자동으로 읽어서 갖고 들어옵니다. 그걸 설정해주는 파일이 매퍼.xml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프로퍼티는 페이징 처리할 때 페이지별 로우 카운트라든가 페이지 사이즈를 정의하는 거고요. 이 SQL 맵은 요거를 사용할 때 쓰는 건데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얘는 사용하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은 트랜잭션 처리를 정의해 주는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저희가 샘플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드까지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한 단 더 위로 해서 이 example 밑에 있는 모든 인풋에 다 트랜잭션을 걸어라 해서 이렇게 바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 트랜잭션 XML은 트랜잭션 처리를 해주는 XML이고요. 밸리데이터는 현재는 쓰지 않고 있는데, 요 밸리데이터를 걸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사용하는 거냐면, 샘플에 보시면, 샘플 컨트롤러에 보시면, 등록할 때 마루에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를 사용해주는 거실. 요 밸리데이터 이용하면 얘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밸리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밸리데이터라고 컴피그 밑에 있거든요.
밸리데이터 룰이 있고 밸리데이터를 넣어주시면 이렇게 해 놓으시면 밸리데이션을 그러니까 required 뭐 필수 뭐 숫자 뭐 이런 거를 자바 쪽 설정에 의해서 밸리데이션을 걸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써줄 때 쓰는 건데 제가 저는 이게 굳이 의미가 없어서 잘 안 씁니다. 예. 그거 할 때 써주는 게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거예요. 예, 특별히 많이 쓰는 건 요것도 사실은 잘 안 쓰는데 이 리졸버도 여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설정 파일이 있는데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다 넣어줘도 됩니다. 사실은 여기다 넣어줘도 별로 제가 볼 때는 리졸버가 될 것 같거든요. 한번 넣어볼까요? 얘를 주석 여기를 복사를 하고 복사하고 얘를 주석 처리할게요. 그 다음에 디스패처에다가 리졸버를 넣어보게요. 여기다 이렇게 넣어보면 이게 과연 동작을 하는지 볼까요? 자, 새로 고침할게요. 그러면은 파일이 등록이 되면은 여기다 넣어도 된다는 거잖아요, 리졸버를. 그렇죠? 아니면 얘가 없어도 등록이 되면 현재는 얘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되는 거고요. 아, 그러네요.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요거를 사용하는 거죠, 저희가. 자, 목록에 가서 관리자로 로그인을 해서 관리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PDF인데 얘를 엑셀로 수정해볼게요. 뭔가 수정이 됐나봐요. 그쵸? 다시 들어가면 엑셀로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어도 먹는다는 건데 과연 이게 없어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를 현재는 안 쓰고 있는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멀티파트 리졸버가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올렸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고요. 다시 목록에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이거는 다시 PDF를 볼게요. 뭔가 된 것 같은데요? 안 됐어요. 엑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뭔가 에러가 났던가? 리졸버를 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렇죠? 이 HTTP 요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가 성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얘를 디스패처 서블릿에 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다 안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XML은 데이터 XML 소스, 그 다음에 래퍼, 그 다음에 프로퍼티, 트랜잭션인데 실제로 고칠 것들은 없어요. 이걸 제가 고쳤죠. 요것도 고쳤고 트랜잭션도 요만큼 고쳤고요. 처음에 세팅해보면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고쳤고 요 4개 파일 고쳤고 그 다음에 디스패처도 고쳤어요. 그쵸? 다시 그러면 개동을 해볼게요. 풀어놨으니까 첨부 파일을 쓰려면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쓰려면 요거를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네. 자, 다시 그러면 목록에 가서 로그인 하시고 입력으로 가서 수정 해서 PDF 선택하시고 수정하시면 PDF 바뀌신 거 보이나요? 네,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첨부 파일이 돌아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멀티파트 리졸버다라는 거요.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정 파일은 그래서 리소스에 보면은 이 스프링 밑에 있는 설정 파일들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 INF의 컴피그 밑에 있는 디스패치 서블릿이 쓰이는 겁니다.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구조가 약간 달라요. 그거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SQL 맨 밑에 있다는 거 요거 하고, 요번에 우리가 이거는 전자적 프레임워크의 기본에는 없어요. 프로퍼티를 사용하는 건. 근데 넣어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퍼티를 넣어주시면 이 프로퍼티들을 서버에서 자바 쪽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되게 좋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용했죠. 저희가 이 고브 프로퍼티선 겟 프로퍼티로 얘는 어떻게 해서 동작을 하는 거였죠? 저희가 요것 때문에 동작을 하는 거였죠. 이것 때문에. 그쵸?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원래는 없습니다. 이 컴은 기본 샘플에는 없는데 다운로드를 해서 넣는 거죠. 쓸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동작을 해서 요것도 나중에 많이 쓰실 거니까 요거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로그4j는 로고를 찍는 거예요. 로고를 찍는 건데 지금 쿼리가 제대로 잘 찍히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쿼리가 너무 잘 찍히고 있어요. 저는 보통은 이렇게 쿼리가 잘 안 찍히는데 여기는 쿼리가 너무 잘 찍혀서 좋습니다. 지금 이 별다른 없이 여기가 지금 인포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거 없이 쿼리가 잘 찍히고 있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설정 파일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디스패처 서블릿을 잠깐 보면은 이게 컨텍스트를 여기에서 어노테이션으로 들어가 있는 거를 컨트롤러를 다 스캔해 가지고 직접 등록을 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서블릿을 웹.xml에 막 등록을 하고만 그랬어요. 등록을 해주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 없이 얘가 올라오면서 이 컨트롤러에 있는 이런 값들을 다 읽고 들어옵니다. 맵핑 값들을. 컨트롤러라고 되어 있는 이런 이름을 다 갖고 올라와요. 그래서 이 서블릿을 여러분들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여기서 다 읽으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리퀘스트를 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고요. 서버다 소스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컨트롤러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인풀, 매퍼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매퍼에서 사실은 쿼리를 가는 거죠. 이 쿼리에 이 4가지, 5가지를 모두 소통하는 건 이 보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어떻게 작업한다고 했어요? 먼저 보 테이블 이름에 맞게 만들고요. 보통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는요, 이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컬럼이 실제 컬럼이 AAA 언더바 BBB다 이렇게가 만약에 컬럼명이 저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선언할 때는 어떻게 선언하냐면 AAA BBB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언더바 다음 거를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 이런 규칙이 있어요. 전자정보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선언을 하면, 여기는 지금 언더바가 없기 때문에 다 소문자잖아요. 선언하면 실제로 쿼리에서 이 맵을 리절트 맵을 만들지 않더라도 이거브 맵으로 만약에 던지면 이 쿼리들을 이렇게 에즈를 안 붙여도 자동으로 그렇게 변환돼 가지고 들어갑니다. 전자정보는. 근데 이렇게 에즈를 붙여주시는 거에 훨씬 더 좋다는 거, 이 컬럼에 맞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볼을 설정을 하고 나면 뭘 만들어요? 쿼리를 만드는 거죠. 쿼리를 만들면 그 다음에 매퍼를 만들면 인풀을 만들고요. 인풀을 만들면 서비스를 만듭니다. 이 서비스하고 인풀은 동시에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선언, 인터페이스 하는 선언이고 실제 구현체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만들면 그 다음에 컨트롤러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껍데기는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어야겠죠. 그쵸? 껍데기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고 이런 걸 다 걷어낸 다음에 이 리턴해주는 컨트롤러를 먼저 만들고, 그쵸? 그래서 JSP를 먼저 만들고 나면 JSP를 어느 정도 코딩을 해 놓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안쪽에 이런 것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보도 만들고 쿼리도 만들고 매퍼가 다오입니다. DAO 다오도 만들고 인풀도 만들고 서비스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규칙이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목록은 조회는 서치잖아요, 저희가. 근데 서치는 여기다가 저희가 서비스로 넣어놨기 때문에 액션에 있겠죠. 리스트가 서치인 거고요. 예. 만약에 내가 등록을 하고 싶어.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등록 페이지를 만드는 거죠. 등록 페이지를 만들고 등록에 관련된 폼 태그들을 넣고 그 다음에 등록을 호출하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예. 등록을 호출하게 되면 등록을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고 실제 이 리퀘스트를 적용할 컨트롤러를 만드는 겁니다. 컨트롤러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러에서는 어떤 처리를 할 건지, 파일을 처리할 건지 말 건지, 파일을 처리 안 할 거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서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전자정보 프레임워크의 아주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업무가 확장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테이블이 복잡해지고 로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얘랑. 그래서 게시판이 기본이라는 거거든요. 게시판을 잘 만드시면은 나머지 업무 로직도 충분히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으면 나머지도 금방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는 패턴을 잘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어떤 걸 하면은 되는지 들어오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그냥 보여드리면 로그가 타고요. 사용자 2가 로그인 할게요. 그럼 관리자가 얘를 등록을 했어요. 그럼 사용자 2 댓글을 이렇게 달아볼게요. 달고요. 댓글을 작성했고요. 댓글을 작성했으면 댓글은 지금 삭제를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거 만드셔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에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2가 넣은 게 없나요? 없네요. 사용자 2가 등록을 한번 해보겠어요. 사용자 2 등록 사용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도 같이 넣어볼게요. 첨부 파일은 뭘 넣어볼까요? 이걸 넣어볼까요?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X 버튼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 댓글에도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바로 쓴 글 댓글. 보통은 자기가 쓴 글에는 댓글을 달지 않게끔 로직을 적용할 때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다 충분히 이제는 여러분들이 녹여놓을 수 있겠죠? 본인이 쓴 글을 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 댓글도 반드시 로그인을 했을 때만 달게 해줘야 되니까 그것도 또 로직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저는 그냥 아무나 댓글을 로그인을 안 해도 등록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죠. 여기다 X 버튼을 넣어서 삭제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삭제나 수정을 하려면 로그인을 한 후에 댓글을 다는 방식이 좋아요. 아시겠죠? 지금 로그인을 안 해도 저희가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수정이나 삭제는 안 하게 해놓은 거죠. 그렇죠? 파일도 마찬가지예요. 로그인을 안 하면 다운로드도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로직에 적여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이 되는지 볼까요? 네, 검색이 되네요. 얘는 왜 검색이 됐을까요? 구글은 원래 구글을 검색했는데 구글가 있네요. 내용까지 같이 검색하게 해놨으니까 검색어가 세팅이 안 되네요. 근데 그쵸? 검색어가 세팅이 안 돼요. 검색어가 세팅이 됐으면 좋겠는데 검색어가 세팅이 안 됩니다. 지금 그거는 왜 안 될까요? 리스트에 검색어를 안 넣기 때문에 그렇죠. 서치 키워드 분류해서 마지막으로 넣어볼게요. 컨트롤러에 저거를 넣어놨었던가요? 저희가 안 넣어놨을 수도 있어요. 보드보를 담지 않았죠 저희가. 근데 페이지에도 없고 보드보에도 없는데 보드보에 담기진 않았어요. 지금 페이지 인포메이션에는
페이지 인포메이션에 뭐가 있을까요? 페이지 네이션 인포.get 없네요. 여기는 그런 변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그럼 저거를 해주려면 모델 어트리뷰트를 하나 더 넣어줘 볼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모델은 서버 땅을 클라이언트로 던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서치 키워드 얘를 그대로 던져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보드 get 서치 키워드 이렇게 해서 세팅을 하면 이쪽에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 자, 검색 들어가고요. 검색하면 아까는 안 보이는데 찍혔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잘 동작하는 게 보이시죠? 댓글도 보이고 첨파일도 보이고 666은 첨파일이 있다는 거고요. 777도 첨파일이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건 첨파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구현한 것들은 페이징 처리하는 것 중요한 거 페이징 처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첨파일도 처리하는 게 있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제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에는 새로운 강좌로 혹시 시간이 되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새로운 거에는 제가 리액트를 한번 부트스트랩이 아니라 스프링 부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프링 부트와 리액트를 이용한 프로젝트를 한번 가져와서 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